네, 안녕하세요. 이력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귀여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총 건축 면적 62평으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건축비 2억 8천만 원에 저희가 진행된 현장입니다. 최근에 전주택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키워드 가장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성비, 그리고 두 번째가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모던 스타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저희가 기획했고요. 최종 3개월에 걸쳐서 완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귀여리 현장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외관에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이 석양이 지는 이 모습에서 저기 스타코가 굉장히 균일하게 발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코 플렉스에 균일하게 발라진 현장에서 이 바라보는 이 느낌들은 스타코 플렉스가 오로지 가격이 싸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 석양이 졌을 때 이 반사되는 이 모습은 이 주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젠 스타일, 일본 주택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건축주님께서 이 모습 자체를 선호하셨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저희 자랑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 주택에서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 이 주택의 1층에 보이는 포치형 주차장, 이 외관 주차장인데 당연히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저쪽에서 외부 활동, 이런 부분들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주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영하의 기온인데 버틸 수 있는 이 이건 창호, 이건에서 현재 나와 있는 3중 유리,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단열 프레임으로 해서 가장 나와 있는 최고급 지금 창호를 썼는데, 이 부분들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이쪽 면에 좀 간혹 보이는 이 녹색 창호, 이 부분이 지금 이건 창호인데요. 이 녹색이 필름지를 입힌 게 아닙니다. 지금 도장 처리를 해서 실제 이건에서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주님께서 상당히 고민도 하셨고 알아보기도 하셨고 저희랑 대화도 많이 나누신 이 결과의 브랜드가 이건 창호였고요. 저희도 이건 창호가 상당히 지금 이 현장에서는 만족스럽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 주택의 이 전면부 이제 출입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대지의 모양 자체가 이쪽으로 길이 나 있고 저쪽 전망이 저쪽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입구의 부분들이 모호하게 설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 출입구 대문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대문 옆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색 프레임에 이건 창호 3중 유리 단열 1등급으로 나와 있어서 이 추운 날씨에서도 이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 귀여리라는 곳이 상당히 영하의 기온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택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보이는 이런 스틸 도어, 전부 다 단열 도어로 진행을 해놨고요. 지금 삼성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밀고 있는 이 푸시형 손잡이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거실이라든지 주방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버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땅에 맞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실제 주 사용 공간은 보이지가 않고 건축주님께서 답답해하지 않게 이쪽 전망을, 북쪽 전망을 보실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놔서 이 주택은 진짜 설계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이제 자부심 있게 설계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택에 저는 좀 재밌다고 보고 싶은 점인데요. 아까 전에 지금 돌아봤던 이 두 면보다 이쪽 면이 저는 상당히 사실 좀 멋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양을 내서 조금 더 튀어나오고 지붕 자체도 이쪽 경사각으로부터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어낸 이 모습인데요.
저는 이쪽 면을 아까 전에 처음 찍었던 면만큼이나 또 좋아하고 설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자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주택이라고 한다면 현재 최신 외장재를 썼거나 그런 주택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런 정갈한 느낌으로서만 이 주택을 짓기로 건축주님과 처음부터 상의를 했던 이런 주택이라서 가성비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주택이 정말 정답이거나 해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합니다. 네, 현관을 통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중문, 이 3중 연동도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문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중문은 솔직히 필수예요. 왜냐면 바깥쪽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현관, 이 스틸 단열 도어 같은 경우도 단열이 잘 되지만 그 하나로 냉기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문 어떤 형태이든 간에 중문 같은 경우에는 필수, 단열이 필요한 부분에는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오시게 되면 집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집의 메인이 거실이었지만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메인은 절대 거실이 아니에요. 메인은 바로 이 주방이 메인이고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식탁이 들어오기 전이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과 연결해서 조그맣게 4인용 식탁을 놓는 게 좀 트렌드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과 그리고 식당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조금 더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같이 엮게 되면은 조금 좁거나 어수선하거나,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번 주택처럼 60평 이상에 대한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게 식탁 공간을 구성을 해서 아예 별도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 키보다 살짝 낮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높게 달아버리게 되면은 이 식탁 아래쪽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는 그 레일보다는 좀 더 낮게 해서 이쪽 아래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 중간중간 달린 매입등이라 그러죠.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구석 쪽에다가 하나씩 달아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됐어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아일랜드를 보통 거실과 맞벅에 일단 배치를 하고 후드를 벽 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 중앙에다가 배치를 해줬어요. 다른 이유보다는 이거 자체가 일단 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자체에서도 아일랜드 자체에서도 위에 집 좀 심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좀 다양한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을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집의 좀 독특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집에 주방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제 상부장이라 그러죠. 보통 설거지를 할 때 위쪽에 이제 상부장을 통해서 그릇 같은 걸 이제 위쪽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랑 좀 다르게 앞쪽에 넓은 창을 두었어요.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큰 창을 달아서 환기도 되면서 답답함을 없앨 수 있도록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수납보다는 좀 많은 물품, 기구 같은 걸 놓을 수 있게 선반 정도만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좀 다목적 공간이긴 해요. 단순히 이동 공간보다는 이쪽 오시게 되면 많이 보시던 이제 벽난로와 좀 다르게 생겼죠. 보통 일반 벽난로 같은 장작을 떼는 벽난로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에 장작을 넣어서 위쪽으로 연통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장작 같은 경우는 화력은 좋긴 한데 일일이 패고 쌓아둬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건축주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볼까요? 네, 펠릿이라 그러죠. 펠릿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팔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한 3, 4일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연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쪽 뒤쪽으로 바깥쪽 연통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에요. 이 집은 60평형 치고는 거실이 굉장히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2층에 다목적 시청각실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쪽 보시게 되면 벽 자체를 좀 팠어요. 파서 좀 넣어줬기 때문에 별도의 앞에 그 TV 스탠드라 그러죠. TV 스탠드를 별도 놓지 않고요. 이 자체에서도 TV 자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의 메인, 보통 거실 천장에 뭐가 달려있죠? 보통 샹들리에라고 해서 큰 조명이 하나 달려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뺐어요. 대신에 간접등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창은 당연히 크게 달아놨고 이쪽에 포인트 등, 매입등이라고 그러죠. 관리가 좀 편하고 먼지가 덜 끼는 형태로 저희가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예쁜 거는 둘째치고 조명비가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하나 메인등 달 때마다 100만원 정도 해요. 100만원을 세이브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계단실도 좀 독특해요. 보통 계단실은 한쪽, 북쪽에 모으는 형태가 많은데 저희가 설계할 때 이 집 정중앙에다가 계단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창고 공간이 있어요. 보통은 북쪽에 몰아놓을 경우에는 엄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문을 달지 않고 그냥 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캐리어 같은 것을 이쪽에 넣으시면 가장 좋았겠죠. 또 반대쪽 돌아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보시던 창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좁지는 않습니다. 네, 제 키가 닿지 않고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층에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이제 욕실 부분인데 욕실 같은 경우도 세면대, 그리고 변기, 마지막으로 샤워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선반 같은 거나 이런 부분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젠다이라 그러죠. 보통은 대리석 같은 걸로 상판을 구성하는데 저희는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타일을 동일하게 마감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쉽게 뭔가 물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외부 이미지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저희는 이 집을 할 때 이 집뿐만 아니지만 모든 집이 동일하게 그냥 3중 시스템 창호를 기본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져도요. 지금 바깥쪽에 지금 저희 온도가 영하권이에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창문 자체에서 차가운 느낌은 많이 있지 않아요. 이 집은 조금 창호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3중 시스템 창호인데 가장 독특한 거는 바로 이 프레임이에요. 일반적으로 PVC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서 도장이라 그러죠. 일반 CTC 감는 것이 아니라 내외장 마감을 도장을 통해서 일반 흰색 프레임이 아니라 그런 녹색 프레임,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색상을 입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공간인데요. 보통 이제 주방 공간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다용도실이죠. 일반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좁은 공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작은 방 하나 규모 3.5평 정도에 대한 공간을 구성을 해놨고요. 얼마든지 냉장고 크게 한 3개 정도와 세탁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반대편도 김치냉장고 한 2개 정도를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공간 바닥은요, 제가 난방 배관을 다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공간이 아니에요. 발이 시렵지 않고요. 네, 똑같이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 다용도실은 난방이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창문은 이쪽도 3중 시스템 창문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난간은 단조 난간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젊은 느낌이 나죠. 네, 올드한 느낌보다는.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멀바우지를 많이 쓰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실이 항상 어두운 공간이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계단실은 절대로 어두운 공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넓은 픽스 창을 통해서 남향의 햇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방이 있는데요. 요새 만드는 방에 비해서 사실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이유는 어떤 시청각을 위한 방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방의 크기를 조절을 했고, 톤을 보시면 이제 벽지는 라이트한 그레이 색상, 그리고 이제 벽면은 좀 다크 그레이로 포인트를 잡았고, 이 주택의 어떤 장점, 이 주택이 가지는 장점은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 주택의 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서 있거나 앉을 수 있는 높이에 됐을 때 보이는 어떤 산의 풍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통 평범한 창이 아닌 가로로 긴 창을 통해서 채광 그리고 뷰를 확보한 창을 배치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건축가님들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창의 색상이 상당히 독특하죠. 다음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어떤 색상만 봐도 아늑한 공간인데 실제로 취침을 위해서 어떤 계획한 방이고요. 이 방 역시도 어떤 보통 평범한 창이 아닌 와이드한 형태의 창을 통해서 남쪽으로 지나가는 해를 다 받고 뷰를 확보한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붙박이를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이 주택의 어떤 크기가 있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방 온도 조절을 통해서 난방의 효율을 좀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와서 정면으로 위치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길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수전이 상당히 이제 길게 배치가 되고, 수전을 하나 놓고 하나는 어떤 선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게 사실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욕실 용품을 수납을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역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때그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실사용하기에는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다른 집과는 좀 다르게 수전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무 어떤 제한 혹은 요청 없으면 수전이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낮췄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주님의 키에 맞춰서 높이를 조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굽혀서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 불편함이 없는 높이를 잡아서 시공을 한 겁니다. 안쪽에는 이제 길게 욕조가 배치가 되고, 안쪽에는 부스는 따로 있지 않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 있고, 세심하게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역시 어떤 욕실의 용품,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선반 없이 그냥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벽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였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닥 물 빠지는 곳을 보셔도 바닥 타일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을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 또한 어떤 디테일을 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2층의 카페 공간인데요. 실제로 주택에 카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카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을 했고 시공을 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문이 있는데요. 보통 현관 중문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 철제 프레임의 깔끔한 중문을 카페 공간에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해서 바로 여기는 좀 더 다른 공간이구나 라는 걸 눈으로 바로 아실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들어서시면서 보시면 바닥도 같은 이제 마루지만 색깔 톤을 달리를 했고요. 그리고 레일을 설치해서 에디슨 전구를 설치하면서 조도를 낮추고 좀 더 은은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주택의 전반적인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간접 조명을 일부 설치를 해서 싱크대 부분에 어떤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주택의 묘미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가구가 배치되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놓이고 의자가 놓여서 앉았을 때 밖에 보이는 풍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풍경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공간을 극대화시켜주는 재밌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창 역시 픽스 창이고, 그리고 와이드하게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발코니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나와서 보시면 보통 주택의 발코니와는 다른 큰 규모입니다.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크기의 지붕형 발코니인데, 너무 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활용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안쪽 공간을 카페로 활용을 하면서 공간의 확장을 도모를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파티나 외부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없을 때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조망을 좀 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형철난간으로 해서 건물 외관과 어울리게 모던함을 살렸고요. 내부 천장 마감은 나무로 해서 조금 더 아늑한 공간, 그리고 조명을 설치를 양쪽에 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콘센트를 놓아서 외부 활동을 하고 뭔가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바닥은 나무 느낌이 나는 타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카페와 여기 발코니와 어떤 이질감이 없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을 했고, 2층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물 빠지는 부분 역시도 타일로 같이 마감을 하면서 디테일을 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의 2층을 전부 둘러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